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쪽파리를 이용해서 미각 인지에 대한 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 초반에는 미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제 연구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신경과학의 가장 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정보가 어떻게 인지되고 그게 브레인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융합된 다음에 다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거냐, 이런 서킷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미각이라고 하는 이제 감각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이제 연구자라고 저를 이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맛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가 브레인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그 브레인 결과가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먹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거고요. 맛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맛이 있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5가지 정도의 맛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는 음식은 단맛이겠죠. 단맛은 주로 이제 우리들이 먹었을 때 에너지원이 되는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내는 맛이고요. 그 다음에 감칠맛 또는 뭐 우마미라고 하는 맛인데 얘는 아미노산이 내는 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이 꼭 필요한데 이제 그 아미노산을 우리가 인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느끼는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쓴맛은 보통 독극물들이 내는 맛들이고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제 먹지 말아야 될 맛을 나타내는 음식을 나타내는 맛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신맛은 덜 익은 과일이나 또는 부패한 음식들이 주로 내는 맛들이라 역시 얘도 이제 먹지 말아야 될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짠맛은 약간 이중성이 있는데, 낮은 농도의 짠맛은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섭취를 해야 되는 맛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습성을 보이고요. 높은 농도의 짠맛은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습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맛이라고 하는 감각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케미칼이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가지 맛이 있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먹어야 될 맛 또는 먹지 말아야 될 맛,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맛에 그러면 연구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BC 35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4가지 정도의 맛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쓴맛, 단맛, 그리고 짠맛, 신맛이 있어서 그 4가지 맛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900년 초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턱맵이라고 하는 컨셉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개념은 이 1900년 초반에 어떤 독일의 과학자가 혀에서 우리가 어떤 맛을 느낄 때 부위별로 어떤 감각의 이게 맛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약간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더 잘 느끼고 덜 느낀다라는 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를 1930년대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이 책으로 바꾸면서 그 정보가 약간 번역에 오류가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혀에서 어떤 맛은 부위별로 맛이 느끼는 게 다르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그 교과서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1900년 초반까지 계속 혀에는 어떤 부위별로 느끼는 맛이 있고 그 컨셉을 이제 턱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테이스트 리셉터가 발견되고 그 테이스트 리셉터의 발현 패턴을 조사해 본 결과 그 패턴이 특정 부위별로 몰려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모든 부위에서 이제 그 센시티비티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908년에 5번째 맛인 우마미 맛이라는 것이 좀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1930년대 초반에 사람마다 쓴맛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 쓴맛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못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PTC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람과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보고됐고, 이런 것이 침팬지에서도 존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 초반에 테이스트 셀에 있는 그 특정한 G 프로테인이 보고되었고요. 그 이름이 이제 거스티두신이라고 하는데 그 단백질이 보고되었고,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앞에서 말씀드린 PTC에 대한 수용체가 처음 보고됨으로써 이제 휴먼에 있어서 미각 수용체가 처음 보고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맛 수용체, 우마미 수용체, 그 다음에 다른 수용체들이
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보고가 되었고요. 이후에 사워나 그다음에 솔트 이런 수용체들이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맛은 어디서 느끼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혀에서 느끼게 되고요. 혀에 있는 파필라라고 하는 아나토미칼 구조가 있고 그 앞 파필라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얀 좁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테이스트 버드라고 하는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아까 하얗게 생긴 좁쌀이 여기 보시는 이제 검은색의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테이스트 버드라고 하는 구조고 이 테이스트 버드가 맛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스트 버드 하나가 HNE 염색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자현미경 연구를 통해서 이 세포에는 이 테이스트 버드라고 하는 구조에는 네 가지 종류의 네 가지 타입의 세포가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입 1 셀은 글리아의 펑션을 하는 셀이라고 보고가 되었고 타입 2 셀은 우리가 잘 아는 우마미, 그다음에 단맛, 쓴맛을 느끼는 데 주로 관여를 하고 타입 3 세포는 신맛, 그다음에 짠맛을 느끼는 데 주로 관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입 4 셀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1, 2, 3의 세포들이 2주 정도 있으면 탈락하게 되는데 그 세포들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스템셀로서 작용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테이스트 버드에서 느낀 그 맛들이 신경을 타고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올라가서 여기 보시는 뉴클리어스 오브 솔리터리 트랙에서 신호가 한번 전달된 이후에 다시 살라모스로 간 이후에 인슐라 콜텍스라고 하는 부분에 프로젝션 돼서 우리가 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인지하게 되고요. 이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에 올라가서도 각각의 서로 다른 맛이 서로 다른 부분에 투사되는 걸로 봐서 테이스트 버드에 있는 세포로부터 브레인까지 올라갈 때 각각의 맛은 서로 다른 신경 트랙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스트 연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저희가 혀에서 느끼는 미각만으로 음식의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플레이버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풍미라고 하는데 이 플레이버에 의해서 저희가 음식의 섭취를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 특히 후각, 청각, 시각 같은 정보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 풍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감각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감각 전달들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초파리 모델을 이용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섭취할 음식인지 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지를 처음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정보가 후각 또는 뭐 음식의 텍스처 또는 우리의 현재 내 인터널 에너지 스테이트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지 말지 정보가 바뀌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음식의 섭취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파리 모델을 이용해서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융합되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는 그림에서 초파리는 몸의 다양한 부분에 미각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혀에 해당되는 라벨롬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다리에도 테이스트 리셉터 뉴런이 존재하고 피메일에 있어서는 알 낳는 부분에서도 알을 어디에 낳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케모센서리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날개에도 케모센서리 뉴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파리는 몸의 여러 부분에 외부에 있는 케미칼을 느끼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브레인으로 올라가서 이 초파리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초파리 라벨룸은 우리 몸의 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라벨룸을 좀 더 다시 자세히 EM으로 보게 되면 한쪽에 31개의 브리슬이 있는데 각각의 브리슬이 앞에서 말씀드린 테이스트 버드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리슬이 기본 테이스트 유닛이 되고요. 이 브리슬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브리슬 아래는 4개의 캐모리 센서리 뉴런과 하나의 메카노 센서리 뉴런 그리고 그 주위를 도와주는 서포팅 셀, 글리아 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초파리는 이 브리슬 끝에 구멍이 있고요. 이 브리슬 끝이 음식과 컨택하게 되고 음식에 있는 케미칼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뉴런의 덴드라이트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을 하게 돼서 뉴런이 활성화되면 그 정보가 브레인으로 전달되는데 그 정보가 브레인에 있는 SEG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시냅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초파리 브레인을 꺼내서 앞쪽에서 쳐다보고 염색한 그림인데 이 SEG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스트 뉴런의 시냅스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여기서 세컨더리 오더 뉴런이 정보를 받아서 하이어 브레인 센터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존재할 때 우리가 이 음식을 어떻게 판단해서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맛과 음식의 딱딱함이 어떻게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다양한 감각 조절에 의해서 풍미가 어떻게 초파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단맛과 쓴맛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초파리 미각 신호 전달을 연구하기 위해서 초파리 그 미각 기관을 다이섹션을 해서 거기서 RNA를 뽑은 이후에 그 와일드 타입과 미각 신경이 존재하지 않는 뮤탄트 간의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와일드 타입에 많이 존재하는 트랜스크립트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트랜스크립트 조사에서 저희는 예상하지 못하게 모더런트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테이스트 올간에 아주 높게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기존의 OBP 바인딩 프로테인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케미칼을 바인딩해서 리셉터로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가진 가설은 OBP가 하는 역할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쓴맛 물질을 쓴맛 수용체로 전달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처음 이 각각의 뮤탄트들을 만들어서 그 가설을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한 비헤이비어 에세이는 2A 초이스 비헤이비어 에세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시는 같은 마이크로 타이터 디시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맛을 줍니다. 거기에 초파리를 24시간 정도 굶긴 이후에 한 50마리 정도의 파리를 집어넣고 그 초파리들이 어두운 곳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빨간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 대부분의 초파리들의 배는 빨간색이 되고요. 초파리가 파란색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 대부분의 초파리는 배는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50마리 파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계산을 해서 저희는 프레퍼런스 인덱스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고 프레퍼런스 인덱스 1 또는 0은 파란 음식 또는 빨간 음식을 아주 선호한다는 뜻이고 0.5는 두 가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OBP49A 뮤탄트는 우리가 5mm몰 스크로즈랑 0.5mm몰 파파브린과 반대편에 1mm몰 스크로즈를 줬을 때 쓴맛 물질에 대한 어보이런스가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헤이비어 에세이 결과에 의해서는 OBP가 쓴맛 물질 인지에 관계한다라는 저희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러면 실제로 OBP49의 뮤탄트에서 쓴맛 리셉터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에세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팁 리코딩이라고 하는 전기 생리 방법을 썼는데 이 전기 생리 방법은 초파리를 고정을 하고 정기적으로 그라운딩을 한 다음에 이 브리스 끝에 리코딩 일렉트로드를 갖다 대게 됩니다. 이 리코딩 일렉트로드 안에는 테이스턴트가 들어있어서 이 안에 있는 테이스턴트가 이 브리스 끝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테이스턴트가 이 안에 있는 뉴런을 활성화시키면 이 리코딩 일렉트로드가 이 뉴런의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mm몰 파파베린을 줬을 때 와일드 타입은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전기 생리 반응, 액션 포텐셜을 보이는데 OBP49A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전기 생리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가진 가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을 하며 따라서 저희는 다른 가능성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윗 물질은 어트랙티브 뉴런을 활성화시켜서 먹는 행동을 유도하게 되고요. 쓴맛 물질은 어벌시브 뉴런을 자극해서 음식을 피하는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달지만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쓴맛 물질에 의해서 단맛 인지가 감소하는 이런 기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은 페리페리 수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브레인 수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OBP49A가 페리페리에 발현하기 때문에 페리페리 수준에서 일단 그 가설을 확인하기로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 타입 파리에서 10mm몰 스크로즈를 주면 보시는 것 같은 전기 생리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수크로즈에 파파베린이라고 하는 쓴맛 물질을 주게 되면 전기생리 반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수크로즈에 대한 인지가 감소한다는 것을 뜻하고, OBP49A는 수크로즈에 대한 반응은 와일드 타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크로즈에 파파베린을 섞은 경우에 와일드 타입에서는 수크로즈 반응이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OBP49A 뮤탄트에서는 이러한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OBP49A 뮤탄트는 동일한 쓴맛 물질에 의해서 수크로즈 인지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팔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더 있지만 이것을 서머리 해보면 그냥 단맛이 왔을 때는 단맛 물질이 단맛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이 리셉터를 뉴런을 활성화시켜서 이 정보를 브레인에 전달해서 단맛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단맛과 쓴맛 물질이 동시에 오게 되면 쓴맛 물질은 OBP49A라고 하는 단백질에 결합하게 되고, 쓴맛 물질이 결합한 OBP49A는 비록 수크로즈가 있긴 하지만 단맛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수크로즈를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쓴맛이 들어있는 단맛 음식의 섭취를 억제하는 작용에 관여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단맛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그 음식의 딱딱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음식들은 전부 단맛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각 사람에 따라서 그 선호도가 다르고요. 이것은 음식의 딱딱함에 따라서 단순히 단맛에 의해서만 음식의 선호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질감에 따라서도 음식의 선호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초파리 라벨룸의 그림이고, 이 브리슬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테이스트의 기본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항상 케모센서리 뉴런뿐만 아니라 메카노센서리 뉴런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초파리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메카노센서리 정보, 즉 음식의 딱딱함의 정보를 같이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이 아마도 초파리에서 그 음식의 딱딱함과 음식의 선호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와일드 타입에서 음식의 경도에 따라서 음식의 선호도가 달라지는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앞에서 보여드린 2A 초이스 비헤이비어 에세이를 한 것인데, 동일한 퍼센트의 아가로즈에 한쪽은 1mm몰 스크로즈, 반대편은 0.5mm몰 스크로즈를 줬습니다. 그 경우에 초파리는 더 단 음식을 선호하지만 저희가 1mm몰 스크로즈 쪽에 아가로즈를 점점 높여서 음식을 딱딱하게 만들면 초파리의 선호도는 점점 덜 달지만 소프트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즉 초파리가 딱딱한 음식을 피하거나 또는 소프트한 음식을 선호하거나 두 가지 경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 이러한 현상이 저희는 메카노센서리가 관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파리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카노센서리 뮤탄트를 가지고 동일한 비헤이비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난청 뮤탄트에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본 현상이 기계적 자극에 의해서 메디에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파리가 딱딱한 음식을 피하는지 또는 소프트한 음식을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다른 비헤이비어 에세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프로보직 익스텐션 리플렉스라고 하는 에세이인데, 이 에세이는 초파리를 바닥에 붙여놓고 초파리의 그 테이스트 뉴런을 자극했을 때 초파리가 이것을 좋아하는 음식이면 입을 내밀고, 그다음에 싫어하는 음식이면 입을 내밀지 않는 것으로 가지고 저희가 이 초파리가 음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에세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mm몰 스크로즈를 가지고 자극을 할 때 초파리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을 내미는 습성을 보이는데 반해서 저희가 쓴맛 물질인 카페인을 가지고 초파리를 자극했을 때는 초파리가 입을 내미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PER 에세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스크로즈의 농도를 높이면 초파리들이 입을 내미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파리의 그 메카노센서리 뉴런의 온도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트립 A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발현한 초파리에서 처음에 21도시에서 PER 에세이를 하고요. 그 이후에 31도시에서 PER 에세이를 하면 이 경우에는 초파리의 그 메카노센서리 뉴런이 활성화되었던 경우이고요. 다시 온도를 낮춰서 PER을 했을 때 PE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크로즈 농도를 높이게 되면 초파리는 정상적으로 PER 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파리가 더 단 음식에 대해서 더 먹으려고 하는 습성을 보이는 행동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동일한 실험을 31도씨, 즉 메카노센서리 뉴런이 활성화된 경우에 진행해 보았을 때 이 PER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메카노센서리 뉴런이 활성화됐을 때, 즉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초파리는 단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메카노센서리 뉴런이 활성이 단맛 인지를 저하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메카노센서리 뉴런과 단맛 뉴런이 서로 시냅스를 이루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그래스프라고 하는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테크닉은 GFP를 반으로 나눠서 반쪽의 GFP를 A 뉴런의 표면에 발현시키고 나머지 반쪽을 B 뉴런의 표면에 발현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뉴런이 아주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 이 단백질들이 재조합이 되어 형광을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실험으로서 보시는 것과 같이 메카노센서리 뉴런의 반쪽의 GFP, 나머지 스윗 뉴런의 나머지 반쪽의 GFP를 발현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SEG 부분에서 형광이 생기는 걸로 봐서 이 메카노센서리 뉴런과 단맛 뉴런이 SEG 부분에서 서로 시냅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두 뉴런이 아주 가깝게 있다는 것이지 서로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칼슘 이미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파리의 테이스트 뉴런에다가 칼슘 인디케이터인 G캠을 발현을 하고 그 파리를 머리를 오픈한 이후에 고정하여 라벨룸에 있는 테이스트 뉴런을 자극했을 때 이 SEG 부분의 칼슘 반응을 통해서 뉴런의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보시는 것은 이제 파리의 머리에 있는 그 SEG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 파리는 단맛 뉴런에 칼슘 인디케이터인 G캠을 발현을 하고 있고, 메카노 센서리 뉴런에는 트립 A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파리에서는 스윗 뉴런의 활성을 관찰하는데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메카노 센서리 뉴런이 액티베이션 된 것을 미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자극에서는 100ml 스크로즈를 21도씨에서 주었을 때 칼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으나 31도씨에서는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100ml 스크로즈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 온도를 낮췄을 때 칼슘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저희가 메카노센서리 뉴런이 활성화되었을 때 단맛 뉴런의 신경 말단에서 칼슘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이 부분에서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결과를 서머리 해보면 정상 상태에서는 초파리가 단맛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정보가 스윗 뉴런을 통해서 SEG에서 신호 전달을 통해서 하이어 브레인 센터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메카노센서리 뉴런이 활성화된다면 그 경우에는 메카노센서리 뉴런에서 가바라고 하는 뉴로 트랜스미터를 유리하게 되고 이것이 가바 수용체를 통해서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저해함으로써 초파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는 동일한 단맛의 음식이라도 덜 달게 느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감각들이 합쳐져서 풍미가 초파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초파리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다가 초파리가 이스트에 대해서 강한 피딩 프레퍼런스를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제 PER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크로즈의 농도를 높이게 되면 초파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프로모직스를 익스텐션하는 PER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실험을 이스트를 가지고 진행했을 때도 수크로즈와 비슷한 정도의 PER 현상을 보이는 것을 보았고 저희가 이스트의 성분을 조사해 봤을 때 이스트에는 그렇게 단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 초파리가 이 이스트에 대한 PER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단맛에 의해서 PER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그 팩터가 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초파리에서 올팩토리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싱 되지 않게 했을 때 이러한 PER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초파리에 있는
안테나라고 하는 올팩토리 올간을 제거했을 때 앞에서 본 PER 증가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파리에서 아노소미아 파리로 알려져 있는 올코 뮤턴트 파리에서도 이러한 PER 증가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이스트에 대한 PER 증가 현상이 올팩토리 인포메이션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본 실험에서는 이스트를 사용했고 이스트에 있는 어떤 맛과 그다음에 냄새가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베리어블을 구분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PER 실험은 다리 끝에 있는 테이스트 뉴런은 그냥 수크로즈, 10ml 수크로즈를 가지고 자극을 하고 동시에 오더는 초파리랑 컨택은 하지 않지만 초파리 근처에 가져감으로써 초파리가 냄새를 맡게 했을 때 PER 현상이 증가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트 오더를만 가지고는 거의 PER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10ml 스크로즈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PER 증가 현상이 나타났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왔을 때는 PER이 현저히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올팩토리 인포메이션이 오게 되면 초파리는 낮은 농도의 단맛의 음식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강한 음식 섭취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파리 이스트에는 어떤 오더가 있길래 초파리가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GCMS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메이저 오더런트 성분을 확인을 했고 그 오더 성분에 대한 수용체를 찾기 위해서 수용체를 발현하는 뉴런을 이니비션을 시켜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OR35A라고 하는 뉴런을 이니비션 했을 때 이러한 PER 증가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해서 초파리는 OR35A를 통해서 냄새 정보를 인지하고 이 정보가 브레인으로 갔을 때 맛 정보와 같이 합쳐져서 PER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면서 또 하나 찾은 새로운 재미있는 현상은 보시는 것처럼 다리에 있는 테이스트 뉴런을 자극했을 때는 테이스트와 오더가 합쳐졌을 때 PER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았는데 라벨룸에 있는 테이스트 뉴런을 자극하면서 동일한 오더 인포메이션을 줬을 때는 PER이 증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사용한 음식에다가 메틸셀룰로즈라고 하는 케미칼을 섞어서 비스코시티를 증가시켜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틸셀룰로즈의 농도를 높이면 비스코시티가 이렇게 증가되는데 저희가 테이스트, 그러니까 비스코시티는 증가되지만 테이스트 인포메이션만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도의 PER을 계속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이스트와 오더를 동시에 줄 때는 PER 현상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보았고 이 상태에서 이 자극을 주는 테이스트에다가 메틸셀룰로즈를 넣어서 비스코시티를 높이게 되면 이러한 PER 증가 현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음식의 비스코시티가 앞에서 본 PER 증가 현상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과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카노센서리 뮤탄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난청, IAV, 피에조 뮤탄트에서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본 이러한 PER의 증가 현상이 메카노센서리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파리 다리에는 다양한 메카노센서리 올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브리슬, 그다음에 캠페니폼 센실라, 헤어플레이트, 호돈토날 올간 서로 다른 메카노센서리 뉴런이 존재하고 이 각각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찾은 PER 증가 현상이 어떠한 메카노센서리 뉴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메카노센서리 뉴런을 이니비션 할 수 있는 리포트들을 가지고 와서 각각의 메카노센서리 뉴런을 이니비션 해 보았을 때 저희가 찾은 것은 헤어플레이트를 이니비션하는 겔포에서만 앞에서 본 PER 증가 현상을 이니비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플레이트는 관절과 관절 사이에 존재하는 브리슬로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초파리가 걸어 다닐 때 초파리 다리의 위치나 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메카노센서리 올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헤어플레이트가 앞에서 관찰한 현상에 관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헤어플레이트만 레이블링 할 수 있는 어떤 리포트를 만들게 되었고 이 리포터는 헤어플레이트에 스페시픽하게 발현하고 이 뉴런은
초파리의 스파이널 코드라고 할 수 있는 VNC 부분에 프로젝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가지고 저희가 헤어 플레이트를 이니비션 해 보았을 때 앞에서 본 PR 증가 현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저희가 관찰한 현상들은 메카노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동시에 전달되었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초파리의 다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이 헤어 플레이트 있는 부분을 자극했을 때 앞에서 본 PR 증가 현상이 재현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스트 오더랑 스크로즈를 줬을 때 PR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동일한 상태에서 바이브레이션을 줬을 때 PR 증가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것은 높은 비스코시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헤어 플레이트 부분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헤어 플레이트에서 느끼는 메카노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이 초파리를 고정한 이후에 서로 다른 비스코시티의 음식을 먹을 때 초파리 다리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낮은 농도의 비스코시티의 음식을 주었을 때는 초파리가 이를 터치한 이후에 다리를 자기 쪽으로 당기는 듯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반면 높은 비스코시티 음식을 줬을 때는 얘는 다리를 음식을 터치한 이후에 다리가 계속 패스되는 이런 형태의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걸 다시 좀 트래킹을 해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낮은 농도의 비스코시티 즉 PER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초파리가 다리가 와서 음식을 터치를 하고 앞쪽으로 당기는 무브먼트를 주로 보이고 비스코시티가 높은 경우에는 음식을 치고 지나가는 비헤이비어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 때 피에조 뮤탄트는 PER 증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피에조 뮤탄트는 이러한 서로 다른 다리의 무브먼트 패턴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피에조 뮤탄트에서도 동일하게 낮은 비스코시티에서는 음식을 터치하고 본인 앞쪽으로 다리를 당기는 반면 비스코시티가 높은 경우에는 치고 지나가는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즉 이 말은 비스코시티 자체를 느끼는 것은 피에조가 있는 헤어 플레이트가 아니라 다른 어떤 메카노 센서리 올간에서 이 비스코시티를 직접 느끼고 실제로 이 느낀 메카노 센서리 뉴런의 활성에 의해서 다리의 무브먼트가 달라진 것 자체가 헤어 플레이트에 있는 피에조를 통해서 인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PR 증가 현상은 맛, 후각, 그 다음에 음식의 비스코시티, 즉 음식의 질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이것이 실제로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에조 뮤탄트, 즉 우리가 마음대로 메카노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피에조 뮤탄트에다가 헤어 플레이트에 빛으로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리치라고 하는 단백질을 발현한 파리에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맛만 줬을 때는 PER이 보통 정도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오도나 또는 메카노 센서리 뉴런의 활성화에 의해서는 PER이 전혀 증가되지 않습니다. 단맛과 냄새, 단맛과 메카노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합쳐졌을 때는 단맛만 있는 정도의 PER이 나타나지만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정보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PER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이 PER 증가 현상은 세 가지 인포메이션이 동시에 초파리에게 전달될 때 이 초파리가 음식을 먹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헤어 플레이트 뉴런을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옵토지네틱 툴을 이용해 보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옵토지네틱스를 통해서 메카노 센서리 뉴런을 억제하면 이러한 PER 증가 현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세 가지 인포메이션이 동시에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최종의 가설은 다리를 통해서 느끼는 터치, 그 다음에 테이스트 정보가 브레인으로 전달되고 동시에 후각 정보가 브레인으로 전달돼서 이 정보가 합쳐졌을 때 초파리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추가적인 연구는 이런 서킷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각에 대해서 맛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미각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파리를 이용한 연구에서 맛 간의 상호작용, 단맛과 쓴맛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미각과 촉각, 미각, 후각, 촉각 간의 상호작용이 초파리의 섭식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